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동창회에 가는 이유를 잃어갑니다. 보고 싶은 얼굴보다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얼굴이 더 많이 떠오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창회라는 건 반가움보다 조심스러움이 먼저 오는 자리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 중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사람, 머리가 희끗한 사람, 아직도 젊어 보이려 애쓰는 사람들까지 각자의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남은 채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야, 오랜만이다. 너 진짜 변했다.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재고 있었습니다. 누가 잘 살았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그건 이 나이가 되어서도 끝나지 않은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고개는 늘 조금 숙여져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밀며 바닥을 닦고 테이블 사이를 정리하는 여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 여자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 공기처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 같은 존재를 보며 수다가 시작됐습니다. 야, 저기 저 사람. 처음 말을 꺼낸 건 순이었습니다. 응? 명자 아니야? 사람들 시선이 다시 한번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설마, 명자가 왜 저기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들은 게 있는데. 사람들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명자, 어디 회사 청소한다더라.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직도? 명자 학교 다닐 때도 말 없었잖아. 인생 참.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 말들이 연회장 안을 조용히 떠다녔지만 아무도 그 여자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창으로 초대받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일찍 도착해 일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하지 않았고 먼저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애들은 뭐 하냐? 우리 집은 아직 취직도 못했어.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괜히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명자 딸도 회사 다닌다던데. 어디? 글쎄, 이 근처라던데. 그 말은 별 뜻 없는 말이었지만 명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명자의 이름은 한 번도 정확하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호텔이 그저 우연히 선택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곧 모든 사람을 말없이 멈추게 할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명자는 학교 다닐 때도 지금처럼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손을 들고 발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친한 친구가 많은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늘 교실 한쪽에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 그게 명자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명자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몸이 약했습니다. 명자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짓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묻는 질문에는 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말할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졸업하자마자 명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공장, 병원.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먼저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일.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명자는 그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크게 싸우지도 크게 웃지도 않았지만 조용히 서로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이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다시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그때부터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명자의 전부였습니다. 명자는 딸 앞에서만큼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일은 부끄러운 거 아니다. 사람은 하는 일로 값이 매겨지는 게 아니다. 딸은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누가 물으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출근해요. 그 말에는 주저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자서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형편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길을 찾는 아이였습니다. 명자는 밤늦게까지 건물을 닦고 계단을 쓸고 집에 돌아와 잠든 딸 얼굴을 보며 하루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호텔에서 동창회도 하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 누군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고 누군가는 주변을 의식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호텔 어디 회사 거야? 몰라. 요즘 잘 나가는 그 회사. 그 말에 명자의 손이 다시 한번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차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 쪽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먼저 고개를 숙였고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 회장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 자리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명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호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곧 아이들 일로 가족이 될 뿐이라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연 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고 누군가는 아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명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내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 말에는 자랑도 겸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명자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회장이 연회장을 나간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리였고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접시 위 음식을 쓸데없이 옮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자를 두고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말들이 이제는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순이었습니다. 명자야.
그 한마디를 부르기까지 순이는 생각보다 오래 망설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만 들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좀. 순이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하자니 늦은 것 같았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더 비겁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그 표정을 한번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넘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미리 말해줬으면 우리가. 명자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대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다시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아무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창회는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명자는 끝까지 사진 촬영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같이 찍자고 말하지 않았고 명자도 그 자리를 굳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명자는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은 것보다 불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조금 더 편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와 호텔 로비로 내려오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딸이 내려왔습니다. 엄마. 명자는 그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났어? 응, 회의도 마쳤고. 딸은 엄마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였지.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고생했어. 그 말은 위로도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말에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젊을 때는 늘 증명해야 할 것 같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야 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조금 늦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다시 평소처럼 일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건물, 같은 계단.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명자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덜 숙였고 걸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짧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명자가 선택한 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명자는 딸의 방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선 뒤 명자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다시 평소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만큼은 조금 늦게 돌아가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연회장 안에서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나간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명자 이야기를 멈추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누군가는 괜히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청소 일한다고 해서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었지. 그 말을 한 사람도 자기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똑같은 말을 자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신발을 벗고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냄새, 익숙한 하루의 끝. 하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 방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노크도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동창회 있었지.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조금 무서웠어. 명자는 그제야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엄마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만 살까봐. 그 말에 명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라 보여. 명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딸은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하고 결혼 이야기 조금 더 해보려고. 명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날 연회장에서 모든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한마디였습니다. 딸은 잠시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명자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예전처럼 습관처럼 한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동안 명자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계단을 쓸었고, 같은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명자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명자 씨. 그 호칭이 명자에게는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동네 마트에서 순이를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그 한마디에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미안했다. 순이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작았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곧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순이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다. 그 말은 화해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그날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을 때 명자는 혼자서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이제 와서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였는지만 조용히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명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하객석에 앉았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입장하면서 한번 명자를 바라봤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고 이제는 정말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명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명자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명자가 한 말 중 가장 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평생 자기 자신에게 미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고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명자가 마지막에 선택한 가장 조용한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명자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명자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복도, 같은 계단. 다만 명자가 그 공간을 바라보는 눈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실에서 누군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 씨. 명자는 잠깐 멈춰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요. 관리실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날 못 전했다며 회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서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축하한다는 말도 길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명자는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다른 자리 제안받았어.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 자리인데? 본사 쪽으로.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조금 바빠질 것 같아.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면 해. 딸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명자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이제 정말 습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딸이 어릴 때 사진, 그리고 학교 졸업 사진, 동창회에서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얼굴들. 명자는 사진 속 자신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우연히 동창 하나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시장 골목에서였습니다. 서로 잠깐 멈춰 섰고 이번에는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명자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말이야. 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났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과든 후회든 이미 자기 몫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명자는 다시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명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고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어디를 가든 자기 자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게 명자가 마지막에 얻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병원 건물 청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건물이 어디인지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원해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복도를 닦던 중 간호사 한 명이 명자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명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김명자 씨 맞으세요? 명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 병원에 기부하신 적 있으세요? 명자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간호사는 서류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5년 전에 익명으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환자 한 명을 지정해서요. 명자의 손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연고 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 그리고 후원자 이름 대신 짧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숨을 고르며 자기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쳤습니다. 나 없어도 너랑 애는 괜찮을 거야. 명자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전부를 병원에 맡겼습니다. 남편 말대로 자기와 아이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누군가 하나라도 더 살았으면 했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날 처음 그 사실을 명자에게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자요.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서 청소관리팀 팀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 말에 명자는 숨을 들이마시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운 적이. 그날 저녁 명자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말없이 엄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모르게 살았네. 명자는 웃었습니다. 알게 살면 힘들잖아. 며칠 뒤 명자는 딸의 시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호텔도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병원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장은 명자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병원 사회공헌 이사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분입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에 나서는 일은 안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돈의 방식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합니다. 여전히 새벽에 출근하고 말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병원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어디에도 크게 적히지 않는 자리. 그게 명자가 살아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가장 크게 웃던 사람이 병원에서 명자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그때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그를 지나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볍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부끄럽지는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명자는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명자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납득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그날 이후로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명자의 하루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았고 눈을 마주쳤고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명자가 선택한 변화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딸과 함께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딸은 엄마보다 먼저 걸음을 늦췄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 명자는 그 말에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나보다 먼저 챙기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명자에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감각을 오래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낯선 노인이 명자 앞에 섰습니다. 잠시 명자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명자 씨 맞으십니까?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15년 전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명자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살아났다는 그 사람.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을 한번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명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사셨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일들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해?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그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딸은 그 말을 한동안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자리에 들며 불을 끄기 전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자신, 아이를 키우던 자신, 청소 도구를 들고 묵묵히 걷던 자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명자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평생 자기 자신에게 미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명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인정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시 마음에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삶의 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